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언론 브리핑까지 했어요. 지난 2월에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로 국민들이 관심이 뜨거웠는데 어제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기다렸는데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이 영상 하나면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도록 11가지 문단으로 나누어서 차례차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체류형 쉼터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존치기간은 몇 년인지, 지난 봄 발표 때 12년이라고 해서 반발이 거셌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 지은 쉼터를 12년 만에 쓰고 버리라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보완을 해서 발표를 했네요. 이 내용도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쉼터의 크기와 그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 데크, 처마, 주차장, 정화조 등 설치할 수 있는 부대 시설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얼마나 크게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그 종류와 면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최소 면적은 얼마나 돼야 하는지, 그리고 몇 개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도로가 접해 있는 토지에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도로 조건도 살펴보도록 해요. 다음은 이제 설치할 수 없는 농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든 농지에 다 이렇게 쉼터 설치 허가가 나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 지구에 따라서 규제가 있는데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치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요. 설치를 다 한 후에는 어떤 사항을 조치를 해야 하는지, 설치 후 해야 할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3년마다 연장을 해야 하는데 조건이 변경되어서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조치 사항, 그리고 끝으로 기존에 있는 농막은 모두 쉼터로 변경이 가능한지, 또 변경할 수 없는 농막에 대해 이번에 완화된 규제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작업 목적의 임시 숙소로 본인이 직접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의 주말 농장에도 설치가 가능하겠고요. 임시이기는 하지만 숙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농막과 달리 거주가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본인이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는 안 된다고 해요. 본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를 해서 본인이 사용을 하는 시설이다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많던 존치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행령 규정을 보면 존치기간은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규정 3년에 따르되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횟수별 3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 3회 이상으로 한다 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존치기간은 3년이고요. 연장할 때는 지자체에서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고려해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3년 단위로 연장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연장 가능 횟수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데 3회 이상으로 하도록 해서 최소 12년은 보장하되 그 이후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지자체의 조례 제정 기준을 보낸다고 하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 텐데요. 산림경영관리사나 농막 같은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이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 올봄 도입 방침 발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이 심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기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치 가능한 쉼터의 면적과 면적 계산 방법입니다. 쉼터의 면적은 33제곱미터로 10평인데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을 둘러싼 수평적 면적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 시설의 종류와 면적입니다. 데크, 처마, 노대, 주차장과 정화조까지 설치가 가능해요. 데크는 쉼터의 가장 긴 면 곱하기 1.5m 크기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 면의 길이가 10m라고 하면 10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15제곱미터 면적 크기로 데크 설치가 가능하겠고요. 이 기준으로 보면 길쭉하게 생긴 쉼터는 데크 크기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겠군요. 처마는 기준선에서 1m 밖으로 나오도록 설치가 가능하겠고요. 쉽게 베란다라고 보시면 되는 노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데요. 농지 소요 최소 면적을 계산할 때 노대의 면적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일정 크기의 노대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어요. 주차장은 12제곱미터 크기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대략 3.6평 정도 되거든요. 제법 크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지붕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쭙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는 설명이 없습니다만 건축법상으로 볼 때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다시 말하면 벽이 없는 임시지붕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재량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 밖에도 전기, 수도, 하수 처리 시설 등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 및 시군,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일반 건축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노대 등의 면적 및 정화조, 주차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일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쉼터를 기준으로 대략 산정을 해보면 쉼터가 33제곱미터이고 데크가 15제곱미터, 주차장이 12제곱미터, 정화조가 3m 정도라고 봤을 때 이들을 모두 합하면 63제곱미터가 되거든요. 그러면 63제곱미터의 2배인 126제곱미터, 즉 38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면 체류형 쉼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땅을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마다 여러 개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여쭙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세대당 1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설치는 안 되겠고요. 방법이 있다면 하나의 토지에는 쉼터를 설치하고 다른 토지에는 농막을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중요한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때 농지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이도, 농도 또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접할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기자간담회 때 밝힌 내용을 보면 구조 차량이나 화재 진압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현황도로가 있으면 된다라고 해요. 현황도로는 지적상 도로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말하는데요. 실제상으로 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인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미온적으로 답을 하긴 하던데 검토가 덜 된 부분이 있지만 추정컨대 산림경영사 신고할 때 도로 조건이나 또 비도시 지역에 있는 읍면 지역에서 주택을 건축할 때 이러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 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유사하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식품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추후 좀 보완을 해서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질문이 많은 설치할 수 없는 농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제지구, 또 급경사지 재하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 위험 지역,
또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및 그 밖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농촌체류용 쉼터 설치 불가 지역이 아닌 농지에 설치할 것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지난 연초 발표 이후에 저에게 문의가 많았던 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 또 상소원 보호구역 등 용도지역 지구에 따른 규제 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 농식품부 브리핑에서는 이런 내용은 말씀도 하지도 않고 또 기자들도 묻지도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개발 제한 구역에는 현재로서는 쉼터 설치가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농막은 2008년부터 개발 제한 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만은 쉼터는 거주가 가능한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농막보다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농막처럼 추후에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허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개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또 문화재구역, 또 국립공원구역 이런 것 등은 개별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제 설치 절차를 알아보겠어요.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려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치도 그리고 평면도를 첨부하시면 되겠고요. 정화조를 설치하려면 정화조 설치 신고서도 함께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또 한전의 전기설비 또 수도사업소나 마을 상수도인 경우에는 이장에게 상수도 신청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설치 후 해야 할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한 후에는 농지 이용 정보 등 변경 신청을 통해서 농지대장에 등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화기, 그다음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해요. 자, 끝으로 기존 농막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기존 농막은 체류용 쉼터 설치 조건에 해당이 되면 중축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하든지 해서 체류용 쉼터로 신고를 하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도로가 없다든지 또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해서 체류용 쉼터로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이번에 데크와 정화조 면적 등을 농막의 연면적 합계에서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추가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체류용 쉼터 설치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세종하늘채공인중개사 사무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 놓겠습니다. 추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원희부동산TV 운영자 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